지금부터 세일 찬스. 살 걸 하실 건가요? 이더리움 어제 기분 좋게 상승해 주면서 구름대 내부로 진입한 상황. 어제 정말 중요하다고 짚어드렸던 4156 위에 시간 제한 안에 명확하게 올라타주는 움직임 내주면서 지금부터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 오늘 중국 금리와 미국 금리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통망통에서도 롱타점 하나 잡아드렸고 11% 수익 마감해드린 후에 롱타점 하나 더 잡아드리고 오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우는 왜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해 보면서 이런 장 어느 포인트에서 잡아야 큰 수익 내면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분석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11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9월 30일 화요일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 두 가지 가지고 4156 정말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렸는데 9시 이전에 저항선 돌파해주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지지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현우야 4156이 뭐길래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냐. 지금부터 가로선 하나를 이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4156으로 잡고 이 좌표를 4156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이 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4156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짚어드렸던 부분에서는 일목구름대가 그 논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4시간 봉상 일목구름대의 스펜2 자리가 이렇게 받쳐주는 것들이 관측되고 있고 날봉상에서도 스펜2 자리가 내일부터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런 상황, 어제 이 저항선을 명확하게 돌파해주는 움직임까지 관측되면서 여러분들 저항선이 돌파되고 나면 어떻게 바뀝니까? 지지선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죠. 1시간 봉으로 바꾸고 나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하게 터치 들어온 순간부터 다시 한번 반락이 나왔지만 뚫고 나서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구간에서 잡아드리면서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따라서 수렴과 함께 이렇게 폭발하는 움직임 내줬고 거래량 또한 수렴하는 포인트에서 빵 터지면서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를 점쳐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상승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조정이 왜 들어오느냐. 어제 잡아드렸던 4200 라운드 넘버였죠. 가로선 하나 더 추가해봅시다. 4200으로 잡고 좌표까지 4200으로 수정한다면 지금도 4200에서 이렇게 비비적거리면서 힘싸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향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이 자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도 4200이 가진 그 상징성 때문에 여기를 주지 않으려는 경향이 정말 강했습니다. 왜? 4200 명확하게 올라타면 그때부터는 상승장이 열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상승을 점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숏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4200은 절대 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4200 찍을 때마다 롱 잡는 사람들은 4200 찍었네? 사. 숏도 마찬가지입니다. 4200 찍었네? 팔아. 이런 식으로 힘싸움을 이렇게 치밀하게 해준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그런 힘싸움을 해주는 와중에도 지금 우리가 4시간 봉상 스펜2 자리와 날봉의 스펜2 지지를 받고 있는 이상 4200에서 버텨주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돌파해주는 움직임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시간 봉상에선 더 명확하죠. 여기서 뚫어내준다면 이 구름대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그 움직임이 자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스펜2의 지지를 받고 그 이후에 이런 식의 큰 상승폭을 내줬었다는 거죠. 그런 움직임, 똑같은 움직임이 반복되는 프랙탈 이론까지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롱타점 잡아드리고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세일 찬스로 가정하고 산 모아가는 움직임을 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4156에서 받쳐줄 그 여지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부터는 악재 이슈만 조심하면서 이 세일 찬스를 즐기면서 다시 찾아올 상승장을 누려내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현우야,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슈는 뭔데? 어제 짚어드렸던 혹시 모를 악재 이렇게 두 가지 있었죠. 중국 복합구매관리자 지수 PMI와 미국에서 PPI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지표들이 예상치와 부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다행히 중국 금리 정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확인이 된 상황. 그렇다면 오늘 11시에 있을 미국 경기 관련 12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미국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 이 두 파트만 잘 넘어간다면 지금부터는 상승을 점쳐볼 수 있겠다. 그리고 11시에 있을 이 이슈 또한 금리 인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다시 한번 저번 CPI처럼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중국 금리 관련 지표는 해소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면 미국 금리 관련 지표로 인해서 양방향 변동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8월 12일 저번 CPI 발표로 인해서 이만큼의 상승폭이 나왔었습니다. 무려 11.71% 오르면서 거의 신고에 필적하게끔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저번 PPI가 이 시점에서 들어오면서 7%의 낙폭을 만들어줬던 만큼 이슈의 영향력은 정말 강력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변동성에 대비하지 못하실 분들은 11시 전에 포지션을 마무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 한번 볼까요? 9월 5일 이 자리였죠. NFP 지표 브레이킹 뉴스로 나왔었던 건데, 추가 고용이 7만 5천을 기대했으나 2만 2천밖에 안 나온 3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경기에 치명타로 작용하면서 이 정도의 낙폭이 나왔었죠. 그게 얼마냐 한번 살펴보았더니 5%의 낙폭이 이슈 하나만으로 이렇게 발생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보수적으로 이 이슈들이 가져올 변동성에 대해서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움직임을 내주었을 때 적어도 5%의 변동성씩은 예상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을 머릿속에 놓은 채 우리는 이 세일 찬스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추세선, 이런 식으로 저번 변곡자리와 새로운 변곡자리 두 포인트를 연결해낸 건데, 이런 식으로 그어낼 수도 있겠죠. 이 변곡점을 활용하면서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포인트를 요렇게 옮겨버리면 여기까지도 지금 딛고 올라선 모습이 관측되고 있죠. 1시간 봉상으로 바꿔봤을 때도 이 부분까지 명확하게 돌파해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버텨주는 움직임을 확실하게 내준다면 그때부터는 뭘로 확정할 수 있다? 상승으로 확정할 수 있다. 어제 영상에서 냈던 논리와 똑같은 논리죠. 혹시나 어제 영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추세선에 대해서 그 역할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곡 포인트 두 자리를 연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익스텐디드 라인으로 이런 식의 선을 그어 볼 수 있겠죠. 분명히 이 변곡점과 이 변곡점을 연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밟으러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런 식의 상승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돌파가 난 뒤에 여기서 다시 한번 뚫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확실하게 꺾이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그때부터는 하락 추세를 상정했어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포인트를 다른 변곡점 이런 식으로 한번 옮겨봤더니 거기서도 그 움직임이 이 강한 음봉으로 인해서 박살난 후에 비비적거리는 움직임 보여주다가 여기서 돌파하면서 다시 올라타주는 움직임 냈다. 그에 따라서 상승 추세, 그 다음에 하락 추세,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의 복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 추세가 깨졌네요. 명확하게 깨지고 나서 빌빌거리다가 이렇게 지옥행 가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당겨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서도 명확하죠. 이 강한 음봉으로 돌파한 후에 여기서 받쳐줬기 때문에 다시 하락 추세로 끌려가지 않고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여기서부터는 하락 추세를 만들어버렸다 라는 논리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식으로 추세선만 잘 그어내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파악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 하락, 다시 한번 상승, 이 추세에 대해서 점쳐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일목구름 같은 2중, 3중 지지 근거들을 합침으로 인해서 여기 넘었네, 그럼 사. 왜? 지금부터 상승 추세가 명확해졌으니까, 그 지지 근거가 2중이니까 라는 배팅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팅에 100%는 없습니다. 그냥 2중, 3중 근거를 가지고 배팅을 해보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가 상승이다 라는 추세가 지금 이 기점을 통해서, 지난 사례를 통해서 그 포인트들이 관측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한번 배팅을 해보자라는 거죠. 언제? 지금 이 움직임이 여기서 받쳐주고 올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을 때 라고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중 지지 근거까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황, 뭐뭐 짚어드렸죠? 추세선과 일목구름 기반 이 선 두 가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3중 근거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ICT 이론을 한번 활용해보자 이 말이죠. 왜? 오늘 7시 반에도 비트마인이 1억 불만큼 이더리움 추매하는 이런 움직임 내주면서 결국 시장을 지배하는 건 큰손이다 라는 논리에 따릅니다. 비트 디지털도 이더리움 추매 목적으로 1억 불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계획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저번 주 월요일에 하락장이 오기 전부터 매번 짚어드렸던 초강력 호재거리 두 가지, 스테이킹 관련 이슈와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후사카 업그레이드, 이 두 포인트 짚어드리면서 이더리움 결국엔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그 생성 방식부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차이가 나느냐? 비트코인은 채굴의 방식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이란 방식을 통해서 생성되는데 32개의 이더리움을 맡겼을 때 하나의 이더리움을 보상으로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32분의 1, 대략 한 3% 정도의 연간 수익이 추가로 나온다는 것이죠. 이자 개념을 챙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징성 정말 강하죠. 하지만 이더리움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대장이라는 그 신뢰성을 기반으로 이자를 3%씩 챙겨주는 그런 코인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제외하고는요. 그런 상황에서 스테이킹, 이게 이자와 배당금으로서 정말 큰 기능을 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맡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맡기는 과정에서 유동성의 하락이라는 유일한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이 리스크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호재거리들이 들어오기 직전인 그런 시점이라는 겁니다. 8월 11일의 기사입니다.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 배경은 SEC의 리퀴드 스테이킹 승인이라는 것이죠. 기사 자세히 봅시다. 리퀴드 스테이킹은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스테이킹이다. 기존의 스테이킹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가상자산을 예치하고 그런 경우에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인출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리퀴드 스테이킹은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제가 스테이킹, 이자 시스템과 비슷하다 말씀드렸는데 이 예금 통장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지금까지는 예금 통장을 기반으로 담보대출 실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 예금 통장에 대한 담보대출을 실행함으로써 2억에 대한 이자는 이 예금 통장 기반으로 꼬박꼬박 받는 상황에서 담보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초강력 호재거리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와 큰 손들이 이더리움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여러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요즘 솔라나도 ETF 한다고 뭐 난리던데 아직까지 지금 ETF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곳은 두 코인밖에 없죠. 이 이더리움 ETF에 스테이킹을 적용하자라는 논리인 건데 여러분, 제가 아까 이자 3%라고 말씀드렸죠. 이 3%가 어떤 파급력을 가져오는지 한번 봅시다. 기사에서도 극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점 기관이 이더리움 ETF를 운용함에 있어서 7%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3%의 이자 수익까지 발생한다면 10%의 연간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10%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세 배를 땡기면 기관 투자자들은 2에서 30% 애뉴얼라이즈드 리턴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큰 손의 입장에서는 야, 믿을 수 있어, 알트 대장이야 라는 이 신뢰성과 근데 이거 배당금까지 줘 라는 이 미친 듯한 호재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배당 주는데 우리 이거 유동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뭘로? 리퀴드 스테이킹으로. 이런 강력한 호재거리가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7월 말 금리 인하 이슈가 점점 돌던 그 시점부터 이더리움은 이만큼의 우상향을 한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냥 박스권 횡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명확하게 이 선 위에 올라탄다 라는 전제하에서 다시 1시간봉으로 바꾸겠습니다. 조금 확대해서 지금 그 헌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여기서 버텨주는 게 확인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더리움의 상승을 점치면서 이번 세일 찬스를 잘 즐기시면 된다. 강력한 호재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여러분, 지표를 키셔서 킬존이라고 한번 쳐보시면 기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킬존을 많이 활용하는데 기관의 입장에서 아까 ETF 보셨죠? 뉴욕에서 이렇게 매집하는 움직임, 아시아에선 박스권 횡보했지만 런던에서 다시 한번 매집하고 어젯밤에도 뉴욕에서 이렇게 매수하면서 명확하게 올라타는 움직임을 내준 게 결국 누구였다? 기관이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논리로 돌아와서 ICT 이론이 정말 유효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더리움에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 ICT 이론은 큰손이 시장을 지배함을 상정한 상황에서 활용하는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ICT 이론이 그럼 뭐 하는 이론이냐? ICT 이론이란 것은 세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오더블록과 FVG를 기반으로 추적해내서 이거에 맞게끔 매매를 진행하자 라는 논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더블록, 진한 유동성, 이 음봉의 몸통을 전부 흡수하는 이런 상승장악형 오더블록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 오더블록 구간은 강력한 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오더블록을 기반으로 개미들이 따라 올라타려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내주는데 그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운명 구간이 잡힙니다. 이 운명 구간이 무엇이느냐? 여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냐?
이 상승 추세의 돌파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돌파 들어오네? 사 하는 움직임에 따라서 개미들의 주문이 쌓이는 구간이지만 가격이 너무 급속도로 상승해버리는 바람에 미체결 주문으로 남아버린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미체결 주문이 쌓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쪽 구간에 침탈이 들어왔을 때 체결되지 않았던 주문들이 체결되면서 이런 식의 카운터 펀치를 내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격의 급상승에 따라서 이런 식의 FVG들이 생성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 하단에 4중으로 FVG가 쌓여있는 상황. 아니 현우야, 상단에도 FVG 하나 있는데 이거 뚫어낼 수 있습니다. 덩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 정도 나는데 얘네끼리 치고받고 맞짱 뜨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지지선까지 버텨주고 있고 일목구름대까지 버텨주고 있는데요. 3대1로 싸우면서 이 위쪽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FVG 지표 하나만 켜봐도 오늘의 전략이 정말 명확해졌죠. 어차피 4156 이 자리는 절대 밀리지 않고 4200 여기도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짚어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한번 받아서 여기서 튕겨 나왔을 때 리바운드 나는 이런 움직임, 닿을 때마다 사고 닿을 때마다 파는 그런 식의 움직임을 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확실한 타겟 프라이스 잡기 위해서 지금 잡혀있는 이 변곡점 대신 여기서 꺾여 나오는 이 변곡점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명확하게 지금 하락 후 상승 변곡과 상승 후 하락 이 변곡 두 포인트를 이렇게 연결해냈으면 여기 뚫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찾아온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4200 지지 상승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아드릴 수 있겠는데, 조건은 4200에서 지지를 확인하시고 5분봉 양봉 3개의 연쇄를 확인하시고 진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웬만해선 11시 이전에 포지션을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 아까 보셨던 미국 지표 발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슈 전에 정리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니까 4200 인근에서 보시고 목표가 4250 어느 자리냐? 여기서 받아서 이 라인 터치할 그 순간에 한번 파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락구 반등 시나리오는 이렇게 짜드릴 수 있겠습니다. 4156이 얼마나 중요한지 짚어드렸죠.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시간 봉상 일목구름 스팬2가 받쳐주고 있는 이런 자리, 날봉상에서도 강력하게 스팬2가 받쳐주면서 지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156 상단의 그린존 내에서 지지를 성공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분봉상 양봉의 2개 이상 연쇄 상황을 확인하시고 진입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여기까지 밀린 상황을 상정한다면 다시 4200 뚫는 그 작업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0에서 50% 익절하시고 2차 목표가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드린다는 점까지 짚어드릴 수 있겠네요. 자, 2차 하락구 반등 시나리오 이렇게 수립해드릴 수 있겠는데, 4063에서 4122 보고 계시는 이 두꺼운 구간, 그리고 1시간봉 구름대가 받쳐주고 있는 그런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 추세 전환 전의 마지막 분기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기가 밀리면 4K 붕괴 위협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눌림목으로 받아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건 체결 여부를 이렇게 체결될 때마다 알람 쏴드리는 이런 식의 시스템을 개발해 놨는데, 이 시스템과 오늘 활용한 차트상의 정보 일체를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고 계시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이 링크 클릭하셔서 010-8103-7668번 여기로 지표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방금 확인하셨던 조건 확인용 로켓 지표와 오늘 활용했던 영상에 나온 차트의 지지저항선 복분 링크, 그리고 단기 시나리오 PDF 파일까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지표까지 활용하시면서 현명하게 매매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간만에 시원하게 뚫는 움직임 내주고 지금 여기서 힘싸움 비비적거리고 있는 모습인데 지지선 위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죠. 정말 간만에 상승장입니다. 정말 간만에 찾아온 세일 찬스고요.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잡으셔야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락이 안 끝난 거면 어떡하지?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정을 하고 배팅을 하고 여기서 수익이 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리스크는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이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그게 실력의 척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나 이런 장 리스크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근데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조건 체결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알람 쏴드리고 신경 써야 되는 시장 이슈까지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이런 분석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으로 어제자 누적 수익 124% 마감하는 만큼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기회 잘 잡으시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장 나는 기회 한번 잡아보고 싶다, 현우와 함께 투자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 이 링크 다시 클릭하셔서 010-8103-7668번 여기로 입장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이번 기회 잘 잡으셔서 여러분들 계좌 우상향하시고 저희 코인인사이트 채널까지 같이 우상향하는 그런 동반 성장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분석 여기까지인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코인인사이트 더 크게 키워주시면 제가 내일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간만에 기회 찾아온 이런 순간인 만큼, 그리고 11시에 이슈까지 같이 찾아오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오늘 높은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